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곰잘로입니다. 일전에 2024 코너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가성비가 좀 개선되고 모던 플러스 트림이 추가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엔 내연기관만 나왔었죠. 네, 일렉트릭은 안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자로 아이오닉 5, 6와 더불어 코나 일렉트릭이 새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묻어나왔습니다. 보도자료도 안 나왔더라고요. 보도자료가 왜 안 나왔죠? 가격이 괜찮아졌는데? 오히려 내연차보다 더 괜찮아졌는데? 약간 그 주목도를 더 뉴 아이오닉 5로 몰아가고자 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차 그냥 다루지 말자고 했는데 네, 우리 곤집장님께서 코나에 대한 애정이 워낙에 강하고 또 이와 유사한 니로 플러스를 탔었기 때문에 네. 자꾸만 녹음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길래 그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지 뭐 바꿀 의향이 있나 봐요. 약간 부담되는데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부담을 짊어드리면서 2024 한숨 너무 크게 들어가네요. 네, 2024 코나 일렉트릭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디자인이나 사양 추가는 없는 거죠? 네, 거의 없고요. 색깔도 다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엔트리 트림에 모던 플러스가 추가됐습니다. 덕분에 시작가가 186만원 인하됐고요. 그러니까 모던 플러스가 제일 싼 거죠? 맞습니다. 근데 왜 가격표에는 뒤에가 있어요? 많이 팔리면 안 되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스타팅가를 확 줄였죠. 그래서 기본 품목에 보면 적용 품목이 아니라 미적용 품목이 있습니다. 네. 루프렉이 빠지고 직물 루프 트림도 빠지고 암레스트도 빠지고 해서 한 90만원, 80만원 싼 건데 네.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어쨌든 그리고 프리미엄 트림과 인스퍼레이션 트림도 100만원씩 인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군요. 모던 플러스로 스타팅 프라이스를 내리고 네. 명목상 내리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냥 100만원 가격 인하를 했구나. 맞습니다. 말투가 이상한데 했어요. 했군요. 네, 했군요. 그리고 N9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기존 내연기관에만 있었던 N라인이 일렉트릭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도 살아있고. 네. 얘는 또 살아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가 전기차 시장을 더 이상 아이오닉이 잠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오닉은 그래서 없어진 거고 네. 코나는 또 사정이 다르죠. 결정적으로 배터리 효율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네, 살짝 좋아졌습니다. 충전 속도를 소폭 개선해서 10%에서 80%까지 43분 걸렸던 거를 39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네, 약 10% 정도 개선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뭐 어쩌다 보니 모던 플러스를 벌써 짚어드렸는데 뭐 모던 플러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사실상 이라이트 느낌이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 차에는 이게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코나 무시하는 겁니까? 뺄까요? 근데 저는 모던 플러스가 되게 합리적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빠지는 거 대비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하고 너무 적어서 맞습니다. 그건 그래요. 뭐 이라이트 트림들하고 좀 다른 점은 선택 품목을 고를 수가 있네요. 네, 몇 가지 고를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 센스도 대부분 기본화되어 있고요. 앞좌석 열선과 통풍도 다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시작 트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프리미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미엄의 세제혜택 후 판매 가격은 4,652만원 23년형에 비해서 100만원 더 저렴해졌죠. 모던 플러스에 비해서는 86만원 더 비싼데요. 사실상 하이패스가 이제 옵션이었던 게 기본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66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값 차이에 주는 것들이 빠져있는 것들, 그러니까 루프렉, 직물 루프 트림, 암레스트, 커버링 쉘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동화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 장비들 수준이 눈에 띄게 좋네요. 맞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일단 지능형 안전기술 쪽 ADAS 장비들을 보시면 같은 날 새로 나온 더 뉴 아이오닉 5급으로 좋아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정면 대항차까지 인식을 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서다 하는 거 전부 알아서 해주는 거죠. 네, 대부분 알아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측방도 있나 봐요. 후측방까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뭐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다 옵션이었던 것들이 전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스센 넣을 필요 없겠네요. 스마트 센스 옵션이 49만원으로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좀 더 고도화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좀 더 고도화되고 한데 안 넣어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기본 장비가 풍성합니다. 그쵸. 보통은 스센을 기본 트림에서 넣어야 하는 이유가 ADAS 또는 ASCC가 안 되기 때문에 넣어야 하거나 설령 그게 있더라도 후측방 관련 경고 장비가 빠져서 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이거는 뭐 HEDA2 정도면 음. 안 넣어도 되겠네요. 물론 옵션가는 싸지만. 그렇죠. 안 넣어도 있긴 있으니까. 이 밖에 다른 전기차들처럼 듀얼 프로토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내비게이션 당연히 있고요. 2024 코나 내연기관을 기억해보시면 클러스터는 4.2인치가 기본이었고 내비게이션도 옵션이었잖아요. 에어컨하고 묶여서.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계기판도 기본이고 내비게이션도 기본입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풍성해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말 필수 장비가 되어버린 1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기본이고 가죽 열선 운전대에 이번에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전후방 주차 센서, 하이패스, EPB 오토홀드, 뭐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레인 센서도 있고 음. 실내 VTL도 눈에 띄고요. 뭐 조금 아쉽다고 할 만한 부분을 굳이 지적을 해보자면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측면에는 없네요. 윈드실드에만 앞쪽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뒤 램프는 LED긴 한데 방향지시 등이나 이런 것들은 전고로 들어가게 되고 후석 열선이 없는 정도? 맞습니다. 후석 열선은 시트 플러스 옵션에 따로 나와 있죠. 전동 트렁크는 컨비니언스 옵션에. 네, 그렇죠. 어쨌든 모던 플러스 트림에서는 불가했던 선택 품목들이 프리미엄에서는 고를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네, 선택 옵션의 폭이 훨씬 넓기도 넓고 기본적인 장비 수준은 굉장히 내연차 대비하면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N9을 보기 전에 인스퍼레이션부터 바로 보시죠. 얼마가 더 비싸지죠? 인스퍼레이션 4,992만원으로 프리미엄 대비 340만원 비쌉니다. 근데 실질적인 값 차이는 10만원밖에 안 나요. 옵션으로서 스마트 센스, 스타일, 컨비니언스, HUD 그리고 시트 플러스가 들어간 차여서 사실상 차이 나는 건 천연 가죽 시트를 더 준다는 거. 다시 말해서 10만원만 더 내면 시트를 천연 가죽으로 넣어주겠다 라고 말하는 트림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코너가 클레딩이나 이런 게 무광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N9을 해야 유광이 되지 않았나요? 바디 컬러로? 근데 일렉트릭은 어차피 그냥 다 바디 컬러로 나오게 돼서 맞습니다. 원래 현대차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외관에서 좀 차이가 나잖아요. 나 풀옵션이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코나 일렉에서는 그게 조금 약하긴 하네요. 그냥 옵션으로 장난이라기보다는 옵션으로 구성한 트림이다. 옵션 때려 넣고 뭐 천연 가죽 시트 주고. 왜냐면 프리미엄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천연 가죽 시트는 불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네. 인스퍼레이션 사실상 뭐 천연 가죽 시트 때문에 나 인스퍼레이션 갈래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을 거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구성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골랐더니 인스에 다 들어있더라 하면은 인스를 가는 게 낫고, 네, 아니면 그냥 프리미엄에서 옵션을 조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 추가된 N9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모던 플러스는 N라인을 추가할 수 없고요.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만 가능합니다. N9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값은 4,831만원, 프리미엄 대비 179만원 더 비싼데요. 사실상 뭐 전용 디자인이랑 19인치 휠 달아주고 179만원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모르겠어요. 디자인의 호불호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추드리고 싶은 트림입니다. 왜냐면 19인치 휠이 강제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이 차가. 17인치 휠 경우에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454km. 그렇게 멀리 가요? 아, 도심 기준이고요. 죄송합니다. 복합 417km거든요. 네. 근데 19인치의 경우에는 364km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N라인을 타면은 많이 못 간다, 멀리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또 막상 실제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17인치 휠보다는 저는 19인치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행감 면에서. 아, 예쁘기도 좀 예쁘기도 하고요. 바로 태세를. 근데 저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나뉘는 걸로 하시죠. 네. N라인 인스퍼레이션은 5,086만원, 인스퍼레이션 대비 94만원 비싼데 19인치 휠이 어쨌든 기본이잖아요, 인스퍼레이션은. 그래서 N라인으로 올라가는 값 차이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나 롱레인지가 64.8kWh입니다. 우리 아이오닉 5 스탠이 58kWh 서로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행 가는 거리도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코나에 스텐이 있어요. 48.6kWh. 그 주행거리 짧다는 미니 전기차가 38kWh인가요? 28인가? 28 아닙니까? 38인 것 같은데. 아이오닉이 38인가? 뭐 아무튼 네, 아무튼 네. 아무튼 48이면 좀 작긴 한데 얘도 지금 보면 무게가 전기차인데 1630kg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조금을 받으면 근데 400km 못 가는 전기차의 보조금이 확 줄었죠 이번에. 아, 또 바뀌었죠. 원래대로라면 이게 3천만 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보조금 포함해서 실구매가가 그쵸. 매력적이진 않겠는데요? 얘가 지금 50kWh고 전비 그래도 실제로 한 8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400km 얘도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워낙에 가벼워서 보조금이 관건이네요. 아직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보조금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걸로. 자, 그렇다면 뭐 롱레인지는 추천하느냐? 솔직히 저는 롱레인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작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요 정도의 차이면 아이오닉 5나 EV6로 올라가시는 게 맞긴 해요. EGMP 800V 시스템으로 가시는 게 맞고 실내 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행감 면에서 후륜구동 전기차와 전륜 베이스 전기차의 그 넘사벽에 대해선 곤잘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승차감이 Please. 죄송합니다. 승차감이 넘사죠. 승차감 승차감 차이가 넘사고. 훨씬 넘사고. 그리고 일단 구동과 조향을 앞바퀴로 동시에 하면 주행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히나 이 정도 토크를 앞바퀴로만 보내면 기억하시죠? 아, 토크 스티어. 엄청난 토크 스티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또 제동도 회생 제동도 앞뒤 바퀴 분리가 안 되고 앞바퀴로만 하다 보니까 노즈 다이브도 심하고 앞으로 많이 꼬꾸라지죠. 이 재원이나 옵션에 드러나는 차이는 아이오닉 5나 뭐 EV6 그들과 코나의 차이가 적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주행감 면에서 실제 탈 때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는 EGMP와 이런 내연차 베이스의 코나 일렉과는 차이가 좀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차는 어떨 때 사야 하나요? 아이오닉 5랑 EV6가 좀 크잖아요. 그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또는 정말 예산이 타이트해서 코나 일렉이 진짜 맥시멈인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오닉 5 스탠다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심지어.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어쩔 수 사셔야죠. 없이, 그쵸. 네.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전기차를 보고 계시다면 현대기아에서 고르고 계신다면 일단은 EGMP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니로나 코나 같은 거보다는 EGMP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 일렉을 제가 산다면 네. 저는 인스는 안 살 것 같아요. 무조건 프리미엄에서 멈출 것 같고요. 프리미엄에다가 시트 플러스는 더 하겠습니다. 후석 열선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시트 플러스를 하면 릴렉션 컴포트와 IMS 즉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가 포함이 되는데 이게 50만원밖에 안 해요. 싸죠. 이거는 넣어야 하는 게 맞고요. 컨비니언스에 전자동 테일게이트가 묶여있어서 탐이 나지만 사실 뭐 코나급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네,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트렁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열리는 것도 그렇게 크지 무겁지도 않습니다. 않고 네. 그래서 저는 가성비는 프리미엄에다가 시트 플러스 딱 그 하나만.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3천 중반으로 실구매가 끊으시면 나쁘지 않은 오히려 내연차 코나 사는 것보다 더 괜찮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를 사실 거면 이 GMP 위주로 보셔라. 자, 이 컨텐츠를 하자고 제안한 곤잘로는 네. 어떻게 사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지금 출퇴근용 차에 꽂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저는 새로 생긴 모던 플러스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예 내려간다. 아예 내려가서 옵션으로 하이패스 하나만 넣어도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 기본 장비가 워낙 풍성한데 이 6가지, 5가지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2열 포기하고 앞에서 통풍이 있으니까 후석 암레스트는 있어야지 않나 그래도? 없으면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뭐 뒤에 사람 안 태운다 생각하고 네. 그냥 가볍게 싸게 가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추천이 아니라 본인의 구매군요. 그죠? 그냥 본인 저의 구매로 네. 생각하면은 출퇴근용으로는 경제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구도 앞에 있잖아요. 이 좀 불편한 게 많아요. 앞에 있으면 이게 또 심지어 전동식이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수동식으로 열어야 되거든요. 앞에 있으면 손에 뭐 묻어요 항상. 전륜구동 전기차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후륜구동 전기차가 막 2,000, 3,000 더 비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사야지. 근데 CATL 배터리에다가 충전 속도도 느리고 그죠?
충전구도 앞에 있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주행감이 굉장히 나쁜데 뭐 아이오닉보다 한 돈 1,000만 원도 안 싸지 않나요? 이 정도면 한 800 싼 거 같은데 굳이 요거를 선택해야 하나 싶습니다. 코나 일렉을 타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비교했을 때는 물론 코나 일렉 그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좋은 차지만 네. 아이오닉이나 EV6랑 비교했을 때는 열세인 점은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나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보다 아이오닉 익스클루시브가 나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사실. 뭐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정도였어요. 어쨌든 핵심은 변화는 크지 않지만 가격이 좀 인하됐다 네, 착해졌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차값 1,200씩 내리잖아요. 근데 어제 아이오닉 5 가격 동결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오닉 5가 가격을 1,200 올린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맞네. 그러네요. 동결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페리전 모델 할인 1,200 했잖아요. 또 맞습니다. 재고차 아니어도 200 그죠? 재고차 할인은 별개고 1,200 했으면 어쨌든 아이오닉 5가 1,200 올랐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오른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